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주 세미나를 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노래인데 일단은 같이 불러볼게요. 이 커피 한 잔이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왜요? 그럼 내 스마트워치랑 바꾸실래요? 됐거든요. 가사가 나오나요? 가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소원은 오직 현정이 소원은 오직 이정성 다해서 오직 이루잠 이 결에 살리는 오직 이 나라 살리는 오직 오직 이여 오라 오직 이오라 예 소원은 오직 꿈에도 소원은 오직 이정성 다해서 오직 오직 이루잠 이 결에 살리는 오직 이 나라 살리는 오직 오직 어서 오라 오직 오라 노래 잘하죠? 제가 노래 잘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오직급을 붙여서 불러봤어요. 제가 7시 45분 고속버스 타고 광주 가거든요. 현정이 소원은 오직 꿈에도 소원은 오직 오직 다해서 오직 오직 이루잠 이 결에 살리는 오직 이 나라 살리는 오직 오직 어서 오라 오직 여오라 잘하죠? 현정이 소원은 오직급입니다. 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네. 이 책은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 6시 45분입니다. 되게 부지런하죠. 저 부지런해요. 오늘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계란말이도 하고 햄도 지지고 김치국도 끓이고 멸치도 볶았어요. 너무 잘했죠. 저는 뭐든지 잘해요. 저는 현정이는 뭐든지 잘합니다. 네, 신인재상 디지털 문명의 인의 지에 대해서 요거 포노사피엔스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조 달러의 실탄을 장착한 이들은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전공 인재들이 주요 영입 대상이다. 수백 명, 수천 명을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투입하는 건 이들 기업에선 당연한 일이 되었다. 채용 방식 역시 대부분 6에서 10회 정도의 장기간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면 평가를 하는 등 남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을까? 신문명에 걸맞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까? 신문명에 걸맞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존은 3억 명의 고객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고 수만 가지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에 따라 개인 추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은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해 이론을 정립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때 평소 디지털 문명에서 많은 교감의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한다. 즉 데이터를 보고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심리학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고 경영학에서의 마케팅 세그멘테이션 능력도 중요하다. 지리학적 특성과 인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 지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문명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고객을 포기하고 어떤 고객을 잡아야 하는지, 심지어는 한 사람의 고객이 때에 따라 왜 다르게 하는지도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소비자를 헤아리는 마음. 고객이 왕인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그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 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자 필수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SNS 활동을 통해 디지털 문명을 제대로 경험하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는 방법도 익혀야 하며 그 문명이 갖고 있는 유머 코드와 재치 있는 이모티콘 표현도 학습해야 한다. 고객을 알려면 디지털 문명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SNS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이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소비자는 정말 다양하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전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듯 100인 100색을 넘어 1인 100색의 시대가 되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인 주문기 앞에서 주문을 못해 쩔쩔매는 분을 보면 다가가 친절히 도와드리면서 이분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알려줄 때도 무엇이 디지털 소비 세대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걸 이해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기성세대가 디지털 문명에 대해 왜 불만을 가지는지, 정말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불편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인지를 공감해야 한다. 시장혁명의 시대에 깊이 벌어진 문명의 틈을 메우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혁명은 급속한 문명 교체를 의미한다. 그만큼 기성세대에게는 신문명이 어렵다.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태어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까지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는 더욱 그렇다. 인생은 축적된 시간의 역사이다. 그 엄청난 격동의 시대를 겪어본 분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 2만 달러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더 값진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기성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년이라면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시장은 무한하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고객의 선택이 시장을 결정하는 디지털 소비 문명에서 고객에 대한 공감 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공감 능력을 익히는 학습 장소로는 세계 최고의 무대이다. 세계 최빈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른들부터 선진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까지 있는 사회이다. 위기의 뒷면에는 항상 기회라고 쓰여 있다. 부작용의 뒷면에는 항상 그만큼의 순작용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한쪽에 매여 있는 것이다. 새 시대에도 진리는 매한 가지. 소비자와의 공감 능력을 키워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론이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귀결돼 버렸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디지털 문명의 본질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배려할 줄 알고 세심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가식이 아니라 본성이 그래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무릇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이 떠오른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었을 뿐 사회를 이루는 중추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근본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더욱 중요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없는 가식은 언제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디지털 시대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 최근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이런 시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거듭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일들이 발생했다. 디지털 문명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아직 권력과 자본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구시대적 편견에 갇혀있는 탓이다. 디지털 문명 시대를 위한 최고의 인재상은 훌륭한 사람 인의예지를 체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인의예지는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사회에 걸맞는 인의예지이다. 봉건사회부터 디지털 문명 시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한 세대 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인의예지이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은 기본이고 전문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인의예지를 체득하고 자기 완성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라면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전문 기술도 그렇다. 굳이 값비싼 학원에 가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SNS를 통해 할 수 있고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평등해진다면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또한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공정한 기준이 있다. 바로 고객의 선택이다. 이것이 달라진 미디어 소비 문명의 기준이다. 디지털 문명 시대는 새로운 사회,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명의 발전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되려면 그런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개인, 기업, 사회 모두가 새로운 문명의 기준에 눈을 뜨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함께 달라진 시대로 즐거이 이동해야 한다. 혁신의 단초, 부작용에 열광하는 사람들. 스콧 켈러웨이 교수가 쓴 책 플랫폼 제국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문명에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룬 이야기이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지식은 암기가 아닌 검색으로 인지하며 친구는 SNS를 통해 맺는 것이 상식인 사회. 사고 싶은 물건을 인지하는 순간 구매하는 사회. 새로운 변화를 즐기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이곳이 바로 신인류의 디지털 문명 사회이다. 부작용이 만든 기회. 우선 호모사피엔스 문명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해보면 이 문명은 참 부작용이 많다. 스콧 갤러웨이 교수조차 바람직한 문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현재 문명을 구축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명이 불편하고 어렵고 부작용 가득한 문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상은 기성세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적이 역사적으로는 거의 없다. 언제나 새로운 세대의 선택에 따라 변화할 뿐이다. 우리가 계속 부작용만 바라보고 있다면 새로운 세대와의 갈등만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이제 뒤를 돌아 부작용만큼 강력한 디지털 문명의 혁신성에 눈을 뜨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어렵지만 배우고 깊은 관심으로 받아줘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문명은 이미 새로운 방향을 정했고 우리는 미래 세대를 그리로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문명의 갈라파고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부작용의 반대급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부작용이 많다. 하루 종일 여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를 우리는 늘 걱정한다. 게임에 빠져있고 SNS에 얽매여 제대로 된 인간관계도 잃어버리는 우리 사회. 맞다. 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런데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다. 오직 뇌로만 생각할 수 있다. 학습은 정보를 보고 뇌의 복제에 시작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보고 학습하는 인류는 이제 세상에 모르는 게 거의 없어졌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지적 능력이 동시에 급상승한 적은 없었다. 이론적으로 36억 명이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라면 이는 모두 동일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생각은 복제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많은 복제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은 생각의 범위가 확장된다.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의 2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만큼 인간의 뇌 기능은 무한하다.
많은 지식을 복제하는 인간은 새로운 생각도 계속 만들어낸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멍하니 계속 정보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작용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혁신의 단초가 된다. 그래서 부작용을 막아버리면 새로운 혁신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부작용이 떠오르면 항상 그 이면에 숨어있는 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 움직이는 힘으로 현대 문명을 창조했다. 지구 어딘가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 SNS는 어떤가? 언제부터인지 대화는 카톡으로 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는 단톡방을 만드는 게 문화가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 기존 문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독된 듯이 계속한다. 그러는 사이 사람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혼술, 혼밥, 혼고기까지 혼자 하는 걸 즐기는 게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스마트폰이 따뜻하던 사람 간의 만남과 관계를 어그러뜨린 것이다. 스마트폰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돌아 순작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리는 SNS를 통해 국경도 언어도 문화의 경계도 뛰어넘어 관계를 넓히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과 생각과 다양한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SNS는 문화로 정착한 뒤 비즈니스까지 빠르게 번져갔다.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나 유튜브의 유명 유튜버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관계망에서 탄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만큼은 분명하다. 이 모든 걸 경험하지 않고 과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약할 수 있을까? 이미 비즈니스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인 프로세스가 되었다. 매일같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SNS상의 데이터는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보고이다. 새로운 디지털 소비 문명은 달라진 인류의 만남 방식과 관계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혁명적 변화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SNS의 가장 기본적인 혁신성이다. 강력한 대응, 강력한 대안. 그래서 디지털 문명의 혁신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주요 SNS 플랫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왜 열광하는지, 어떻게 해야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지 경험해 봐야 한다. 부작용만 걱정하며 막아낸다고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이 시대 지식의 습득과 순환 구조,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디지털 소비 문명의 특성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그래야 생존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 지금 기업에서는 그게 가능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많은 회사들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웹 서칭이나 SNS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외부 네트워크를 차단시키고 개인 메일도 확인할 수 없게 한다. 다른데 정신이 팔려 일을 못한다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반면 달라진 문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일은 매우 인색하다. 외부 네트워크를 차단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부작용을 막으려고 한다면 딱 그만큼 반대급부로 혁신성을 도모하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내어 구성원과 공유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는 SNS를 통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예 그와 관련된 전문 조직을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신문명을 학습하고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업무 프로세스는 그대로 둔 채 외부 네트워크와의 접속만 끊어버리면 기업의 혁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이다. 뇌는 관련 정보를 보지 못하면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도 만들 수 없다.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회사 내 네트워크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 SNS도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게 해야 한다. 시대의 문명을 알지 못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인재로는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수록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찾을 더욱 강력한 대안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는 생존권 대 혁신성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SNS를 기반으로 한 학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광주에서 뵐 분은 또 뵙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블록 매니아,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코인이, 네, 화이팅입니다.